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작년 7월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수출 규제와 독도의 문제에 대한 일환으로 동일상에서 초계기 도발을 하는 등 적대국과 다름없는 행동을 연일 보여주자 대한민국은 이에 대한 무력 시위로 경항모 건조사업, 스텔스 무인기 사업 그리고 그동안 한국이 개발을 하고 있다는 정도만 알려졌던 전자기 펄스탄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한 무력 경고성이었습니다.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다양한 전략 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발하고 있는 무기들 중 절대 공개하지 않던 무기가 있는데 바로 전자기 펄스 무기입니다. 국방부 관련 언론에서는 국방부가 2020년대 후반까지 전자기 펄스탄을 개발하여 배치한다고 하였으며 소식통에 따르면 현재는 거의 실용 개발이 완료되어 2020년 안에는 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국방과학연구소는 90년대 중반부터 전자기 펄스 무기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를 시작해 2009년 1월 62억을 투자해 2015년까지 전자기 펄스탄을 개발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무기의 전략 특성상 워낙 극비로 진행되는 사업이라 관련 논문이나 국방학술 대회 등의 소개조차 되지 않았으며 그동안의 FUU 사항은 거의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사업 특성상 자세한 성능이나 종류 등은 공개되지 않고 사업이 조금 지연되기는 하였지만 올해 안에 배치를 완료할 정도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입니다. 여기서 전자기 펄스란 일렉트로닉 마그네틱 펄스의 약자로 전자장비를 파괴 또는 오작동시킬 정도로 강력한 전기장 플러스 자기장 펄스를 발생시키는 무기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적의 레이더 기지나 주요 국가 인프라 시설 등의 전자기 펄스탄이 인공적인 번개를 만들어 모두 먹통을 만드는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자기 펄스탄을 개발하는 데는 핵 개발이 버금가는 기술과 핵무기 개발과 유사한 기술이 자금이 필요한 고난도 기술의 무기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 최상의 핵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얼마든지 개발 가능한 무기입니다. 이에 전자기 펄스 무기의 종류와 그 효과 그리고 한국의 전자기 펄스 무기의 현주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자기 펄스 무기의 종류. 막스 발전기 방식의 전자기 펄스. 이 방식은 배터리를 병렬로 연결한 축전기에 저장해놓은 전기에너지를 스위칭 장비를 이용하여 빠르게 직열로 변경시켜 순간적으로 압축된 높은 전력이 고출력 전자기파를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2003년 이라크전 당시 미군이 이라크 도심에 위치한 이라크 군의 지휘본부 및 방송국 등을 무력화시키는데 민간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막스 발전 방식의 전자기 펄스탄을 사용해 무력화시켰습니다. 하지만 막스 발전기 방식은 크기가 크고 복잡해서 전폭기 등을 이용한 공격만 가능하다는 게 단점입니다. 자장압축 방식의 전자기 펄스. 자장압축 방식은 막스 발전기 방식보다 훨씬 더 높은 전자기 펄스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이 방식은 코일에 전류를 흐르게 하여 자기장을 형성하고 나서 튜브 내부의 독약의 한쪽 끝에서부터 점화되는 즉시 폭발이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튜브가 확장되며 절연 상태에 있던 전기자와 고정자가 접촉함으로써 회로가 형성됩니다. 폭발은 계속적으로 진행하여 자기장은 더욱더 압축되며 계속적으로 고밀도화되고 폭발이 튜브의 오른쪽 끝에 도달하면 압축된 자기장은 최대로 되어 고전류를 외부로 내보내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자기장 압축 변환기는 고폭과 약 에너지를 전기자의 운동에너지로 변환시키고 전기자의 운동에너지를 자기에너지로 변환시켜 초기에 공급된 전기에너지를 증폭시킵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무기의 소형화부터 탄도미사일 장착까지 다양한 모델로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자기 펄스 무기의 전장에서의 효과. 지난 2004년 이라크전에서 미군이 사용한 전자기 펄스탄은 약 0.9톤 MK84 폭탄과 유사한 형태의 외형을 가졌으며 미군은 여기에 JDAM 키트를 장착해 GPS 유도로 바그다드 시내의 주요 시설들을 먹통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때 미국이 사용한 전자기 펄스탄은 300MW의 초고주파 에너지를 발사하는 전자기 펄스탄이며 막스 발전기 방식이었기 때문에 반복적인 공격이 가능해 고공 10km에서 작동을 시작해 8km, 5km, 3km 고도에서 전자기 펄스8을 발사해 연속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주었습니다. 정확한 피해 규모는 미군이 공개를 안 해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군 전문가들은 이라크 전 초기에 바그다드 진입에 있어 굉장한 효과를 가져다 주었다는 평가입니다. 세 번째, 한국의 전자기 펄스 무기의 현주소. 한국의 국가위원은 이미 2000년대 초반에 막스 발전기 방식의 전자기 펄스 폭탄을 개발해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충격에 집중 노력해 1GW급의 전자기장 펄스를 발생시키는 수준까지 향상시킨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1GW급 전자기 펄스의 성능은 반경일에서 5km 이내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국과연은 전폭기 투하형부터 탄도미사일 탑재형을 포함한 다양한 공격 방식의 전자기 펄스탄을 개발한 것으로 파악되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전략무기로 분류되어 철저히 대외비로 진행되는 사항이다 보니 자세한 사항은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국방부와 공군의 논문을 통해 한국군이 전자기 펄스탄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 엿볼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을 일부 보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에 전자기 펄스탄을 장착해 전쟁 초기적의 지휘 통제시설, 탄도미사일 기지, 전투 비행장 및 방공 시스템을 파괴하고 특히 북한의 전략시설은 모두 지하 깊숙한 곳이나 강화 방공호 등으로 보호되지만 전자기 펄스는 전력 공급선, 통신용, 케이블, 통풍구 등 금속 도체를 통해 전자기 펄스가 내부로 침투해 지휘 통신의 전자장비를 먹통으로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무다연장 로켓에도 탑재하여 4던급 이상으로 적이 밀집되어 있는 장소를 순식간에 광범위하게 무력화를 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전자기 펄스탄은 북한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중국, 일본이 한국에 도발을 못하도록 하는 대한민국의 극비의 전략 무기입니다. 대한민국이 보유한 다양한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에 탑재하였다고 생각한다면 대한민국에 함부로 군사 도발을 감행할 국가는 없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이 동영상의 이미지와 사운드는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가 소유하고 있다.